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특수 2018학년도에 임용을 대신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북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배남희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합격생 배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2017년도에 마지막에 윗쌤의 재능 기부 특강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윗쌤께서 균류, 이끼류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내가 이것까지 지금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문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심지어 맞추기도 했으나 그 해에는 제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다시 윗쌤 강의를 처음부터 수강을 했고 올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윗쌤 강의를 들으면서 윗쌤 강의의 두 가지 매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윗쌤 강의의 매력은 윗쌤께서 수강생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윗쌤께서는 저희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에도 수강생이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면서 수업을 해주셨고, 쉬는 시간에도 이해되었냐고 물어보면서 수업의 이해도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끊임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과 실과 이런 이과 계열을 정말 못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이 싫어요를 외치면서 끝까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윗쌤께 정말 감사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간절함에 비례해서 불안감이 정말 높았는데요. 그래서 윗쌤께서 그거를 아셨는지 매번 너는 된다, 너는 합격한다라는 말을 제가 직강을 듣는 날부터 정말 2차 시험 보는 당일 그 아침에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월 3일 날 아침에도 저는 윗쌤께서 너는 된다, 너는 합격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정말 시험장에 가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노량진이라는 어쩌면 추운 공간에서 자신을 진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윗쌤 강의를 통해서 끝까지 응원을 받고 좋은 기운으로 시험장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윗쌤 강의의 두 번째 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교재의 단권화와 무한 반복의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초과정이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임용 시험에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힘이 들었고 화도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초과정을 공부하면 그냥 하겠는데 한 번씩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초과정을 내가 16점 이상 맞겠다 딱 목표를 세우고 제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국어, 사회, 도덕 이런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4점 이상 맞겠다 결정을 했고 제가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
수학, 과학, 실과 이런 과목은 3점, 2점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수업을 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높은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심화 부분까지도 집중해서 들었고, 어렵고 힘든 과목에 대해서는 적당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 윗쌤 강의에서의 교재는 다른 강사님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교재를 보셨으면 되게 재구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쌤 강의를 통해서 초등교육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었고 과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마다 구성되어 있는 게 달리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학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 수학은 차시별로 한 페이지에 교과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위계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 2월 강의를 들을 때에도 한끗 강의에서도 쉽게 수업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초특 단기가 있었는데요. 초특 단권화가 있었는데 그 단권화 책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단권화 책에서는 스터디 문제가 OX 문제나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문제풀이 문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습은 잘 못했어도 복습은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문제를 다른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초특 단거나 한 권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그 교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특 단거나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끌어 가시는데 점점 내용을 심화해 주시면서 그 한 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암기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풀이가 함께 있는데요. 문제풀이를 저는 마지막에는 꼼꼼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5, 6월 때까지도 초과정이 너무 어려웠고 7, 8월 문제풀이가 끝날 때쯤에서야 이 문제들이 점점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꼼꼼하게 봤으면 초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쉬웠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갈 때에는 그 문제풀이 문제를 저는 찢어서 갔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찢어가서 그거를 봤는데, 왜냐하면 문제풀이에 문제도 물론 좋지만 정답이 너무 정확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을 쓰면 점수를 다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문제풀이 문제집 중에서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다 빡빡 찢어가지고 그것만 철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그 개정 국어교육과정 1, 2학년을 따로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역할놀이와 그리고 연극 그런 게 되게 강조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형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 저희 특수 2차에서 지도안에서 역할놀이 모형이 나왔고요. 역할놀이 모형에 따라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지도안을 작성한 게 나왔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냥 일단 쓰자. 그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여하고 역할 정하고 시연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는 초등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과정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특수교육과정을 따로 책자를 주셨고, 그것도 내용을 연계성을 고려해서 한 페이지 안에 내용 체계, 그리고 뭐 그 교사학습 방법, 평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서 연계성,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보면 미술 같은 경우도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성취 기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내용 체계에 우리가 외웠던 내용 체계의 그 부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내내 그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제시된 보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굳이 내가 성취 기준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오히려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가 외웠던 내용 체계에 대한 쓰라는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교재 단권화와 커리큘럼에서의 중후반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과 그리고 모의고사 마지막에 쪽집게 그 파이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기출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출에서 그 긴 문장과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이 핵심에 따라서 제가 써야 되는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월까지 기출을 풀 때에 기출을 중심으로 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팔도 너무 아프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근데 하면서 그래도 일단 해보고 후반부에 나만의 어떤 정리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때 꼼꼼하게 작성을 한 게 아니라 기출을 중심으로 일단 전체 틀로 전 과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노트가 계속 교수님께서 무한 반복으로 초특 단기를 해주실 때 첨가를 해서 넣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정리 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는 모의고사가 있었고 파이널 그 특강이 있었는데요. 쪽집게 강의가 있었는데, 사실 초등특수 수강생들에게 모의고사까지 초과정을 듣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도 모의고사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그 긴 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복습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때에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 그러니까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국어 과목의 모의고사를 본다 하면은 저는 한 이틀 동안 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서 일요일 날 정말 열심히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초과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저희 초특의 시험에 많은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수학 부분도 그렇고 과학 부분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되게 반가웠고, 그때 끝까지 모의고사를 수강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모의고사를 들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쪽집게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정말 이때에는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초특 단기에서 무한 반복을 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시 또 뽑아서 또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기출 때 제가 만들었던 노트가 정말 이때는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함께 펴놓고 쪽집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면서 정리를 하니까 더 쉽게 초과정을 이제 가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정리를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긴장감이 높았기 때문에 1년 동안 힘들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윗쌤께서 끝까지 너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 초특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았었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고개 아프지 않냐고도 물었었는데 아프지 않았고, 여기에서 맨날 교수님 눈 맞추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대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틀린 대답도 많이 했는데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것보다 뭔가 의미 있게 매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한 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을 가다듬고 울면서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를 띄워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현재는 우울하고 슬플 것.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들은 또다시 그리워지나니. 네,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합격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러웠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저도 선생님들을 응원하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올해에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